아, 그리고 이제 책 한번 들고 손 흔들어 보시겠어요? 안 가지고 계신 분? 네. 이거 만든다고 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50명 정도 인터뷰를 했고요. 10년 전에 이 사업을 처음 제안하면서 행정에 선정을 했고요. 10년 동안 일어난 다양한 어떤 것들을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상상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요 얘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책 읽을 시간도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 저도 저자로 포함되어 있지만 또 저자 한 분이 같이 오셨어요. 박주영 선생님 어디 계시죠? 아, 예.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박수 한번 보여주시죠. 그 은평에서 은하참, 은평 아동 청소년 네트워크 맡고 계시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사례를 이렇게 말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례에 대한 되게 불편함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례는 이식되는 순간 교조와의 갈등이 시작돼요. 우리나라는 유교가 중국에서, 그리고 근대 교육이 일본에서, 그리고 자본주의가 미국에서 이식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한테 그걸 이식했던 그 나라들은 그 이식했을 당시의 문제들을 벗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저작권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왜? 그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성에서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라고 하는 건 아무리 빛나고 반짝반짝 좋은 사례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식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참조할 수 있어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라는 거는 모두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특수성과 그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건데, 자꾸 자기 지역은 안 보고 딴 데 가서 뭔가 좋은 게 없나 기웃거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은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은 지역에서 뭔가 발굴했고요. 자원들을 발굴한 자원을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확장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조경쌤 잘 아시겠지만 2010년에 은평 누리축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전에 축제는 한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기획사가 연예인 부르고 1박 2일 관객들 막 주민들 박수치고 떠나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 축제였는데 2010년에 그런 주민들은 왜 축제의 주인이 될 수 없을까? 라는 고민들을 해가지고 주민이 축제 주인공으로, 그리고 시민의 참여와 행정에도 지원했어요. 그 다음에 지역을 재발견한 거예요. 이 모습이 그 은평 누리축제 중에 마지막에 광장축제라고 역천동 거기 길을 막아요. 그래서 지역에 어떤 제안을 받아가지고 부스를 100개 정도 깔아놓고 지역에 많은 자원들이 우리 이런 거 해요 라고 체험 부스를 만드는 건데, 제가 여기를 지나가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은평에서 20년, 30년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지역에 어떤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지 일상적으로 확인할 기회가 많이 없었죠. 그래서 이 은평 누리축제를 통해서 지역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를 발굴해냈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거 저는 2010년에 11년에 은평구청 정책부장관으로 들어가서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구청에서 학교로 가는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로 가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편하게 쓰시는 거죠. 이 안에서 어떠한 순환 구조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의 자원을 발굴했잖아요. 그러면 마을이 힘든 학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을을 이제 발굴하고 컨설팅하고 없을까? 이런 생각이 시작돼서 교육의 어떤 작은 생태계를 조성한 게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이었고요. 제가 2012년에 처음 생각했던 이제 구상은 이렇게 됐어요. 이걸 시작하게 된 얘기가, 그러니까 그 계기가 책에도 나와 있지만, 구청장님은 그 교육경비 보조금을 개혁하시겠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자기주도 학습은 화장을 바꾼 고가의 사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은평의 시민단체들이 결사반대를 한 거예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막상 또 이제 신년사에 그걸 얘기해보니까 한 광남에 10개 넘는 업체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오는데, 그 제안서를 보니까 진짜 고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제 사람들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이었고요. 이게 아마 그 처음에 사업 설명을 할 때였는데, 이분들이 다 축제에 참여하셨던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저 같나요? 네. 세월이 저를 가운데가 그 이제 교육연구모임의 자장을 맡으셨던 그 오은석 과장님이시고, 그 당시 그 팀장님이셨던 김수지 팀장님이시고, 저분이 이 사업 때문에 승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박람회를 열었어요. 학교의 선생님들, 교육부장님들 모셔놓고 이런 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박람회를 열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굉장히 크게 열었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 우여곡절이 너무 그 다이나믹하고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많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책을 꼭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교육 콘텐츠 교육 사업을 할 때 원칙을 세웠는데 첫 번째가 이제 비교과 연구를 하자. 우리가 마을의 교육이 또다시 사교육처럼 선생님들, 학교의 교육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마을과 학교가 함께 살기 위한 어떤 그 사업이지, 둘 중에 만약에 한쪽이 힘들다라고 하면 구청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라고 해도 안 하겠다. 이거는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저는 혁신적인 사업은 가치만으로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치와 편익이 적절하게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콘텐츠 경쟁력은 마을의 콘텐츠가 선생님들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안착할 수 있겠냐. 그래서 콘텐츠 경쟁력을 좀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2년 좀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또다시 학교의 어떤 수월성의 기준에 마을의 교육이 재단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어떤 원칙을 세운 게 콘텐츠 경쟁력보다 마을과의 관계성을 먼저 보겠다. 그래서 은평만 하더라도 꽤 여러 동이 있고 넓은 지역인데 뭐 수색에 있는 어떤 강사가 진관도에 가가지고 하면 일상적인 관계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도 연계를 넘어서 관계로 가자. 연계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동시적인 거래 관계예요. 주고 받는 것이 확실해야 돼요. 근데 관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관계가 일상화되면 지금 내가 누구한테 베풀더라도 당장 들어오지 않아도 그게 하나의 신뢰의 어떤 그 사회적 기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연계가 아니라 일상적인 관계로 나아가자라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이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사례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2013년에 제도적으로 확장한 사례,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많은 그 도서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여기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은평구에 도서관 마을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도서관과 마을이 만난 곳이고요. 과거의 도서관과 미래의 도서관이 만난 곳이고요. 그리고 행정의 생각과 주민의 생각이 만난 곳이에요. 그래서 2016년에 공공건축상 대상도 수상을 하고, 원래 제가 처음에 여기 갔을 때 이 폐허가 된 건물이었고, 이 골목 사이에 두고 양쪽에 10년 된 빌라와 20년, 30년, 40년 집이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허물고 도서관에 짓자는 어떤 계획이었고, 구청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뱉자라 뭐 이런 어떤 계획이었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변한 거죠. 가연자도 생기고, 그리고 방이 그대로 있어요. 방을 부시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방이 그대로 있어서 그 방 하나가 다 자료실이에요. 여기는 만화, 제가 좋아하는 만화 자료실이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 보여드리면 옛 건물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안에 부시지 않았어요. 여기에 그 원래 나무 한 그루가 잘려나갈 위기에 있었는데 그 나무를 저는 살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뭐 몇백 년 된 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과 어떤 특별한 뭐 추억이 있는 그 나무인데, 그걸 너무 쉽게 잘라버리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거를 잘라버리면 뭐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설계를 뭐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저는 포기를 했죠. 근데 저의 마음을 알아주었던 그 이범석이라는 그 공무원, 영상팀 주무관이 와서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나무를 그대로 두고 설계만 약간 변경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린 나무도 있고요. 아무튼 저는 각자의 지역에 살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쉽게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구사동 도서관마을 행정의 제안과 주민들이 돈을 다 확보했어요. 45억, 50억 정도가 들었는데 구비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원래는 구기 부족으로 도서관이 건립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서로 색깔이 다른 당의 국회의원이 그 도서관을 져주겠다고 수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분과 다른 당의 구청장이 당선되고 나니까 그 도서관 져봤자 그 사람 종류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계속 뭉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이 제안을 하니까 이 제안이 도서관을 어쨌든 지으니까 뭐 처음에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오케이.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정책이 되니까 구청장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생각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어지게 된 거죠. 구청지문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도서관만 하자 제안했고 그 말을 들은 지역의 도서관을 하는 많은 분들이 서울시와 뭐 여기저기서 예산을 따와가지고 총 55억 예산을 가지고 도서관을 지금 되게 그리고 이 도서관에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다 직원들 채용이 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그 안에서 이제 이 편익이라는 것을 새기는 거죠. 우리는 일자리라고 하는 게 되게 좋은데 그 일자리가 이익을 확대하는 거예요. 이익 투쟁이 시작돼요. 일자리를 가지고. 사실 지금은 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농경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일자리에 막 달려들지 않아도 되게 좋은 시대인데 누가 더 사실은 생산보다 분배가 더 중요한 시대인데 자꾸 일자리 경쟁을 시키는 어떤 측면들이 있고요. 두 번째, 저는 약간 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제가 지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마을강사라고 하는 건 되게 독특한 가치가 있는데 해보니까 지역의 소규모 비교과 사교육 업자들만 양산했던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우리가 전문성과 역량, 마을이 사실은 거버넌스를 하다 보면 전문성과 역량이 떨어진다고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역량교육, 윈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걸 통해서 맞는 것과 부실만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사실 인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문명을 개척해 왔던 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부족함을 연대와 협력으로 채워왔던 게 인간인데 우리는 지금 너무 똑똑해지고 잘나지고 맞는 감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의할 수 있는 게 관의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무원들을 비난할 때 아우 뭐 뇌가 없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그 열심히 밖에서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뇌만 있는 건 아닐까. 사람이 하나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선 생각과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서로 그게 맞는 감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고 그 부족함이 연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공무원이 생각이 있으면 안 되죠. 지금 해보니까. 생각이 있으면 구청장의 지시를 안 따라요. 너무 소신이 있으면. 근데 이거를 나의 관점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소신으로 상대방을 대상화시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지역에 뭐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청소년센터 문화예술이 생겼고 그리고 교육보육센터 생겼고 교육 콘텐츠 협의회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혁신교육지구도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마을 반가운 센터라고 이거를 전면적으로 관리하는 위탁기관도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박지훈 선생님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저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예전에 교육 콘텐츠 연계사업을 할 때는 시민단체의 생각과 구청장의 의지와 행정의 예산력과 그리고 서구교육지원청이라고 하는 교육지원청의 협력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서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정작 하나의 전면성을 갖게 되니까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 연계에 협력하지 않는 거예요. 다 따로 자기의 어떤 목표만 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게 목표고 사실은 제가 이 책을 기획하고 만든 이유도 그거예요. 서로 각자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서문에 썼어요. 이걸 모든 걸 다 해체한 다음에 n분의 1로 모이자 우리.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저작권과 가장 강력한 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가지고 n분의 1로 만나서 새롭게 이 얘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저는 앞으로 이 교육권 연계 사업이 새로운 상상을 하기 위해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자기의 전문성을 내어놓고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지역의 교육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계라는 거래관계가 아니라 관계라는 신뢰관계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주제 파악이 아니라 주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좀 기니까 책에서 확인하세요. 저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교육의 유일한 주체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문명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인간을 가르친 건 자연이에요. 자연의 어떤 모양을 보고 자연한테 배워서 인간이 자연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개척하고 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이만큼 문명을 성취해 왔는데 그렇다면 그 인간의 문명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가르친 자연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육이라고 하는 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미래를 좀 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거라면 저는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고 나머지는 교육의 지지자, 지원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걸 가지고 이제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데 토관과 신토라는 영화 아세요? 다들 젊으신가요? 사관과 신사 모르세요?
리처드 기어 나왔던? 진짜 모르세요? 아시죠? 그러지 마세요. 거기 보면 리처드 기어가 이제 사관생도성으로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서 흑인 하사관이 그 사람을 키워줘요. 열심히 훈련시키고 막 이제 괴롭히고 막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그 사람을 하사하고 이 사람을 훈련 끝나면 장교가 되잖아요. 계급장을 달아주고 경례를 붙여요.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나보다 더 우월한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여기까지 책에는 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그러니까 교육의 지역 역할 제도서 지역에 보면 저는 사교육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교육이 나쁜 건 뭐냐면 공교육을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 대체하려고 하는 것에 공교육이 그냥 한번 우리 딸이 지금 고3 올라가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엄마, 나 대학 가면 학원 선생님한테 뭐 해줄 거야?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은? 그랬더니 아니 학교 선생님은 나 대학 가는데 보태준 게 없는데 제가 보면 입시에 최적화된 교육은 학원 교육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학원에 넘겨두면 어떨까? 왜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할까? 이런 어떤 이게 뭐 저의 생각인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역에 다양한 교육 역할들이 있어요. 사교육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공교육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마을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 역할 제가 수평적 권력이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우리의 권력은 모두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위에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있을 때 뭐 이윤주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한 번은 제가 담배 피러 옥상 올라가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맨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만나거든요. 그럼 되게 이제 친하게 지금도 얼마 전에 갔더니 또 이렇게 반가워하시던데 한 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분들이 안 계셨으면 내가 일하면서 청소도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교육직이라는 것이 교육감 혼자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일반직과 전문직과 방어직과 청소직과 어군과 늘군과 이게 권력관계라고 하는 건 우리의 착각이고 하나의 신한 거예요. 권력은 역할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역의 다양한 이익관계를 나누고 있는 사교육, 공교육, 마을교육 이런 것들이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하다가 아니라 하나의 역할관계로 보아주고 어떨까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